여러분 혹시 다시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시마를 너무 좋아해서 라면도 다시마가 한 조각 들어가 있는 너구리 라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시마는 해조류 중 항암과 영양에 으뜸인 식재료인데요. 겨울이 되어 채소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대신해서 챙겨 먹었다는 바다의 채소이자 불로초로 불리기도 하죠. 해초로 다시마 쌈을 싸먹기도 하고 시원하게 육수를 내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국물의 감칠맛을 살릴 뿐만 아니라 쫀득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어서 요리 재료로 아주 훌륭하죠. 게다가 다시마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뛰어나 한의학에서는 다시마를 약재로 처방해 왔습니다. 최근 다시마가 다이어트와 장건강 그리고 항암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최고의 웰빙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장수 마을의 장수 비법이 바로 다시마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수 마을 사람들의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에 비해 무려 20살이나 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다시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다시마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다시마 요리 첫 번째는 바로 부각 또는 튀각입니다. 최근 다시마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종 다시마 레시피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시마는 100g당 칼로리가 19밖에 되지 않는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입니다. 혹시 다시마의 미끈미끈한 점액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성분이 다시마의 기적의 식이섬유 알긴산인데요. 이 알긴산이 함께 먹는 음식의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내장 지방은 물론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체지방이 몸에 축적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알긴산이 몸속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다시마도 튀겨서 부각이나 튀각으로 드시고 심지어 설탕으로 조미해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바삭바삭하니 맛있긴 하지만 고온의 기름에서 튀기면 다시마의 영양을 해치고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 기름과 설탕으로 조미된 부각을 바로바로 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마 부각이 공기 또는 수분에 노출되면 산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바로 이 산패된 지방질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니 다시마를 튀겨서 부각으로 드시기보다는 생 다시마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마를 말리면 표면에 흰 가루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만니톨이라는 단맛이 나는 천연 성분으로 실제로 이 성분만 추출해서 단맛의 감미료로 사용하기도 하니 다시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맛이 좋답니다. 다시마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으로 우리 몸의 지휘자 또는 보일러로 불리는데요. 우리 몸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심장을 뛰게 하고 장을 움직이게 해서 신진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다시마의 풍부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으니 몸이 붓고 체중이 늘면서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나아가 탈모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요오드이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병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과도하게 섭취되면 갑상선이 필요한 양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원활히 배출되게 하는데요.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요오드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오히려 갑상선염과 암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가 2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다시마에는 특히 요오드의 함유량이 많아 조금만 드셔도 쉽게 과다 섭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다시마를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시마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대파입니다.
거의 모든 국물에는 파를 송송 썰어 시원한 맛을 더하지만 다시마 육수에는 신기하게도 파를 넣지 않는데요. 물론 파와 미역이 둘 다 미끌거리는 식감이라 맛의 궁합이 좋지 않은 것도 맞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마가 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마의 특유의 진한 맛은 글루타민산이라는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의 맛인데요. 바로 이 아미노산이 기억력과 집중력 인지 능력을 올려주는데 특효입니다. 게다가 다시마에는 뇌의 손상을 막고 피로물질을 배출시켜주는 수용성 규소가 가득합니다. 서늘한 다시마의 성질이 두뇌의 열을 식혀주면서 스트레스와 두통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시마 속 가득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면 피부의 장벽과 모발에 영양을 튼튼하게 해주니 피부의 젊음과 탈모 예방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다시마를 파와 함께 드시면 이 좋은 효과를 모두 챙기실 수 없습니다.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건강에 참 좋은 성분이지만 오히려 다시마 속 미네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죠. 또 다시마가 피를 맑게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시마의 알긴산이 미세먼지와 중금속과 같은 독소를 해독하고 발암물질을 잡아 배출시키기 때문인데요. 파와 함께 드시면 흡착력이 떨어져 해독작용이 줄어드니 앞으로는 다시마와 파를 함께 드시기보다 따로따로 드셔서 각각의 영양을 모두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마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와 콩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사는 것인데요. 다시마와 두부가 바로 신체 나이를 20살이나 젊게 해줄 수 있는 기적의 비결입니다. 혹시 다시마에는 칼슘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마에는 칼슘황 우유보다 무려 5배나 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은 참 많지만 특히 다시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다시마만 드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이유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셔도 조금밖에 흡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뼈 건강의 효과를 보실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칼슘은 반드시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비타민과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다시마에는 비타민 A와 D가 이미 풍부해서 다시마만 드셔도 칼슘을 한가득 흡수하고 골다공증을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이 몸속 칼슘의 흡수를 더더욱 끌어올려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뼈 조직을 생성까지 하는 것입니다. 두부에 가득한 단백질은 최고의 근육 보충제까지 되니 앞으로는 꼭 두부와 다시마를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앞서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요오드가 과다 섭취되니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늘은 최고의 항암 음식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마늘 속 풍부한 셀레늄 성분은 갑상선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주기까지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시마의 끈적한 식이섬유 알긴산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 자체를 막고 몸 밖으로 싹 배출시키는 동맥 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참 좋은데요. 이때 마늘의 매운맛이 함께하면 기적의 혈관 보약이 됩니다. 혈소판에 직접 작용해서 혈관에 혈액이 뭉친 덩어리인 혈전 생성을 완벽히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마와 다진 마늘을 함께 무쳐 드시거나 다시마와 마늘을 넣고 함께 육수를 진하게 우려 드셔도 참 좋습니다. 다시마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와 다시마를 함께 끓여 육수를 내셨을 텐데요. 최근 다시마의 놀라운 항암 효과가 증명되면서 차세대 암을 물리칠 기적의 항암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그 비밀이 다시마 속의 후코이단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데 따라서 종양과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다시마의 항암 작용을 무가 완전히 똑같이 하니 함께 드시면 암세포를 물리치는 최강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와 함께 우리 몸의 DNA가 손상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데요.
따라서 항산화와 노화 방지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무와 다시마를 넣은 영양밥으로 드셔도 좋고 함께 육수를 끓여주시면 됩니다.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무와 다시마를 길게 썰어 초무침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식초가 무와 다시마 속에 비타민을 최고로 활성화시키고 해독 효과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식초가 무의 매운맛과 다시마의 맛을 딱 중화시켜주니 맛의 궁합도 더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 좋아하시나요? 저는 밤을 너무 좋아해서 찐밤은 물론이고 아이스크림도 밤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밤 새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밤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천연 영양제로 한의학에서는 최고의 과일로 꼽습니다. 특히 햇밤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은 물론이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완전 식품입니다. 위장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성인병과 치매의 예방에도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밤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밤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밤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밤을 소갈비찜에 많이 넣어 드시고 소고기와 함께 졸여서 별미로 드시기도 하는데요. 밤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최고의 음식이고 소고기는 최고의 고단백 식품입니다. 따라서 밤과 소고기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달라 소화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소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이고 밤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요. 게다가 소고기도 뜨거운 성질의 식품이고 밤도 몸속에서 열을 만드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함께 드시면 위의 점막을 자극해서 위통과 만성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답니다. 이처럼 음식물이 위와 장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염증을 유발하고 큰 병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소화가 잘 되셨던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음식이 얹힌 듯이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소화가 잘 되는 궁합의 음식을 함께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앞으로는 소갈비찜에 밤을 넣어 함께 드시지 마시고 밤과 소고기를 따로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밤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밤은 신장의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장에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특히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몸이 붓고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뇨작용은 오히려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과한 이뇨작용이 우리 몸속의 수분을 싹 빼앗아가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혈압이 확 떨어지는 저혈압 쇼크가 오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수분 조절을 하는 신장의 기능을 빼앗아버려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붓기 해소와 신장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된답니다. 실제로 이뇨 효과가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염증이 되어 병이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밤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 또는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약들은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속 덩어리진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밤은 이 처방약과 딱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피가 나면 혈액을 응고시켜 지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밤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밤은 오히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밤이 혈관 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과 심장질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답니다. 또한 밤에 함유된 양질의 전분과 다른 견과류에 비해 낮은 칼로리는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처방약을 복용하신 전후 한두 시간 내에는 약효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섭취에 주의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밤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밤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닭고기입니다. 밤과 닭고기는 소화도 잘 되고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밤의 과당에는 위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배탈과 설사가 심할 때 군밤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좋다고 소개하고 있죠. 밤에는 모든 영양소가 가득하지만 딱 하나 철분이 부족한데요. 이때 닭고기와 함께 드시면 철분을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부족한 피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빈혈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밤에는 비타민C가 가득해서 피부 미용과 피로 및 면역력 회복에도 최고이고 알코올 분해에도 좋아서 숙취 해소에도 참 좋은데요. 닭고기의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최고인 비타민 B군과 함께하면 환상의 궁합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소갈비찜에 밤을 넣지 마시고 닭백숙에 밤을 넣어서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밤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완두콩입니다. 밤이 노란색을 띠는 이유는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카로티노이드는 몸속에서 비타민으로 바뀌게 되어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밤에는 피로해소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B1이 쌀에 4배나 들어있고 비타민C 그리고 D까지 풍부하답니다. 게다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어서 노년층이나 회복기의 영양 보충식으로도 최고인데요. 이때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완두콩의 비타민 A와 함께 노년의 눈 건강을 보호해주는데 정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체내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 피부를 젊고 탱탱하게 탄력을 유지시켜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최고입니다. 밤의 항산화 성분에 더해 완두콩에는 사포닌, 이소플라본 성분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우리 몸의 발암물질을 해독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리놀렌산과 올레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최고인 궁합이죠. 밤과 완두콩을 함께 넣어 맛있게 밥을 지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밤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은행입니다. 밤에는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데요. 이는 몸속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서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심근경색과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때 은행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최고의 항암제가 됩니다. 게다가 폐를 건강하게 해주어서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니 밤과 은행은 최고의 궁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밤과 은행을 함께 달여서 차로 드셔도 좋고 함께 영양밥으로 지어 드셔도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근 좋아하시나요? 저는 연근을 너무 좋아해서 연금조림은 물론이고 평소에 연근 샐러드도 즐겨 먹는데요. 연근은 중국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고 일본의 대표 장수식품으로 손꼽히는 뿌리 채소의 왕이자 영양 덩어리입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줄기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라 연근 간장조림으로 달달하게 요리해서 많이 드시고 연근 영양밥과 연근전, 튀김 그리고 연근차로도 많이 드십니다. 뿌리 채소 중 비타민C 함량이 으뜸이니 면역력과 피부 미용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연근 특유의 끈적한 진액이 위장 건강에도 제일입니다. 예로부터 연근은 지혈 효과와 해독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코피가 나거나 피가 나는 상처에 연근 가루나 연근즙을 뿌려 치료하기도 했고 잇몸에 피가 나고 구내염이 생기면 또 연근 가루로 양치나 가글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놀랍게도 연근이 치매를 물리치고 뇌 건강을 올려준다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연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연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연근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연근을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생연근이 해독에 좋다고 해서 연근을 갈아서 연근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연근의 해독 효과는 생으로 드실 때 효능이 발휘되는 것은 맞습니다. 미세먼지와 담배 연기로 독소 가득해진 폐와 기관지의 독소를 싹 빼주는 것이죠.
또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 화끈거리면서 염증 주변에 열이 오르는데요. 찬성질의 연근이 독소를 해독하고 열을 내려 진정시켜주니 최고의 혈관 청소 부위이기도 한 것이죠. 나아가 화끈거리는 신경통과 관절염, 무릎 통증에 소염 진통 효과까지 있습니다. 연근을 생으로 드시면 매우 차가운 성질을 띠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연근을 생으로 갈아 만든 연근즙을 스트레스와 화병 해소 그리고 불면증 치료제로 처방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연근이 매우 차갑다 보니 우리 몸에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근을 생으로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연근을 말려서 가루나 차로 드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랍니다. 연근은 진흙 속에서 자라다 보니 기생충과 유충에 노출되어 있어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드셔야 합니다. 해독 살균의 대명사인 식초물에 연근을 담가 독소를 최대한 빼고 난 후에 요리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연근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연근과 감자를 함께 간장조림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연근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으뜸인 것은 맞습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가 어머님인 신사임당을 여의고 슬픔에 빠져 오랫동안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연근죽 한 그릇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근이 완벽한 영양 덩어리라는 것이죠. 전분이 무려 20%나 되고 비타민까지 가득하니 연근만 드셔도 피로 회복은 물론 에너지 충전에 제일인 것입니다. 뿌리 채소 중에 전분이 제일 많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감자가 1등, 그리고 뒤를 이어 연근이 2등입니다. 즉, 감자와 연근을 함께 드시면 전분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것이죠. 녹말 전분이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너무 많이 드셔서 남는 전분은 지방으로 쉽게 저장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전분에 열을 가해 익혀지면 그 과정에서 당분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인데요. 생으로 드시는 것에 비해 훨씬 소화가 편하지만 혈당을 쉽게 확 올려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감자와 연근을 함께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분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저항성 전분으로 바꿔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감자의 전분은 신기하게도 익혀서 냉동 후에 다시 해동해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되는데요. 연근의 경우는 연근을 식초물에 담궈 두시면 독소도 빠지지만 전분까지 싹 빠지고 저항성 전분만 남기는 것이죠. 그러니 감자를 한 번에 많이 삶아 냉동해 두셨다가 조금씩 해동해서 식초에 담가둔 연근과 함께 요리해 드시면 혈당 걱정 전혀 없이 당류의 최고인 보약 식단으로 드실 수 있답니다. 연근과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연근하면 송송 뚫린 구멍이 생각나시죠? 연근은 연꽃 연잎과 뿌리를 연결해주는 뿌리줄기로 물속에서 자라면서 썩지 않기 위해 이 구멍들을 통해서 정화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잎과 꽃에 물을 지속적으로 힘차게 빨아올려주는 수분 통로가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연근의 이 정화작용과 수분 공급 작용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손발과 팔다리가 퉁퉁 부어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붓기를 바로바로 빼줘야 살로 가지 않는데요. 바로 이때 연근을 드시면 됩니다. 이뇨작용을 통해 연근 속에 가득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과 노폐물을 쏙 빼주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칼륨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연근에는 칼륨이 놀랍도록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에 힘이 빠져버리니 고칼륨혈증을 유발해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니 신장이 약한 분들은 고칼륨 음식인 연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연근은 최고의 천연 철분제입니다. 연근을 공기 중에 두었을 때 금세 갈변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연근에 가득한 철분 때문인데요. 물속에서 자라는 연근은 진흙 속 각종 미네랄,
특히 철분을 그 두껍고 큰 뿌리 줄기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뿌리 채소보다 월등히 철분 함량이 높은 것이죠. 이 연근 속 철분이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가득 담은 피를 생산해주니 혈관 건강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철분제 약을 드시면 속이 미식거리면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긴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과도한 철분이 몸에 무리를 준 것인데요. 심지어 지나친 철분 섭취는 심장과 간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과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시큼한 유기산이 연근의 과도한 철분을 분해해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몸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좋은 철분이 모두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사과를 껍질째 썰어서 연근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사과 식초를 넣고 연근을 상큼하게 무침이나 피클로 만들어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 연근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제일이라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연근의 뇌 건강 비타민 콜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콜린이 우리의 뇌신경의 30%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계란에도 이 콜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완전 식품 계란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근처럼 계란 노른자 속에 콜린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요즘 왠지 기억이 흐릿하니 깜빡깜빡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현상을 두고 뇌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연근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뇌 혈관 속 염증을 싹 제거하고 뇌에 신선한 혈액을 가득 공급하니 뇌가 더 빠르게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뇌 건강을 위해 연근을 계란과 함께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연근에 계란물을 묻혀 연근전으로 드셔도 좋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에 연근을 송송 썰어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대표적인 저칼륨 음식으로 칼륨의 양이 많은 연근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서로의 비타민들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연근에는 무려 사과의 10배, 귤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연근을 베어 물면 실처럼 늘어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연근의 기적의 식이섬유 뮤신입니다.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고 독소를 해독해서 소화 기능을 증진시켜주니 위궤양과 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 예방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효과를 당근 속 팩틴이 극대화시켜주는데요. 장 속 노폐물을 딱 빼주고 위와 장을 보호해주니 요즘 속이 미식미식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되고 얹힌 듯이 답답하신 분들에게 당근과 연근을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각각의 비타민을 최고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름에 살짝 볶아 당근 연근 볶음으로 드셔도 좋고, 함께 간장에 졸여 드시거나 뿌리채소 영양솥밥으로 드시면 정말이지 최고의 보약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다시마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돋보기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돋보기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